네, 10시에 정식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권정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에 그 세미나, 이런 형태의 세미나를 하고 이게 한 13년 만에 처음 하는 강연회고요. 이제 뭐 다음에 2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언제 또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획이 뭐 이렇게 제가 뭐 이것도 갑자기 시작을 한 거라요. 정식으로 강의는 딱 10시부터 할 거고요. 한 3분 동안 이거 어떤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까, 잘 들리세요? 네. 설명을 드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행이 잡혀 있었어가지고, 원래 이런 세미나가 잡히면 한 주에 전 주말에 좀 시간을 다 거기다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한두 달 전에 잡힌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 바빴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쭉 이제 적었는데, 어제 영상을 3개를 한번 촬영을 했어요. 교환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한 30분 분량이 3개를 찍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왔죠. 예약으로 해서 아마 오늘 아마 3시에 올라가고,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1편, 2편, 3편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한 5시간 분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다가. 모자르면 안 돼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려고 적어 놓고 그 얘기대로 하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안 오셔도 된다 라고 했으나 세미나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동영상은 뭐 아무 때나 볼 수 있으신 거니까 동영상 보시면 되고 여기 오신 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 직접 들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요. 그 5시간 동안 얘기할 분량을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T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정신없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순서대로 쭉 하면 굉장히 긴 강의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요.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고 지금 10시 그러니까 10시 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만 계속 얘기하면 이제 강강강으로 가는 거라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고 피곤하실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 이제 에피소드를 넣는데 그 에피소드가 대부분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하고 자랑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건 사실 도움에는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즐거운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죠.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런 게 막 돈 벌고 돈 잃고 이런 얘기가 재미는 있잖아요. 근데 5시간을 해서 이게 일부분만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만 할까 하다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많이 쳐버렸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제를 예전에 강의 내용들은 이제 그냥 제 위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막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 입장이면 어떤 거를 이렇게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고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보다 먼저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죠. 먼저 내가 안 간 길을 나도 저렇게 벌어보고 싶은데 저런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0만 원 투자하는데 1000만 원. 사실 1000만 원 내가 벌었어 이런 사람한테 드릴 건 별로 없을 거고요. 한 1억 원 정도부터겠죠. 내가 한 1억 원에 투자라면 10억 원을 벌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10억을 벌 수 있나. 그 1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신 분은 조 단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번 사람들은. 제가 10억 원까지 번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한 10억 원까지는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10억까지 버는 분들은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0억까지 벌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0억에서 이제 1000억 원 벌고 이런 문제는 약간 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중점은 이제 한 10억 원, 10억 정도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억은 어떻게 보이지? 저 번 사람들은 어떻게 벌었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난 삼성전자를 딱 사서 한 20년 묵혀둬서 100억을 벌었다. 누가 그 얘기를 해드려 봤자 그래서 어쩌라고. 삼성전자 지금 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사실 도움이 안 되죠. 뭐를 내가 했더니 선물을 롱을 딱 샀더니 그걸로 내가 100억을 벌었어.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번 거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들으신 분이 그걸 활용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중점은 그 매매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을까? 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매매를 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매 기법이란 것들이 이미 20년, 30년 전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주식 단기 투자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 장기 투자의 어떤 매매 기법,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을 설명드리면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달이나 6개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왜 이 매매 기법을 썼는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자신의 매매 기법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매 상품은 크게 주식, 선물, 옵션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95% 이상은 주식을 하실 거예요. 주식을. 선물 옵션이란 건 내가 안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그러니까 주식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선물 옵션은 내 이번 생에는 선물 옵션은 안 할 거다 생각하셔도 돼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선물 옵션은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거랑 선물 옵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주식 투자하는 거랑은 엄청난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막 댓글에 코스피 선물 뭐 얼마에 샀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영상 보시면 한 10억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실난 건 안 올리거든요. 그리고 거기 댓글에 올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댓글 안 올리는 날은 이분은 매매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안 하시나? 오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손실 날 것 같은데 손실이 났어요. 근데 안 올릴 뿐이에요. 댓글에 제가 올려드리는 건 모든 지표가 롱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이제 롱이라고 쓰거나 숏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날 일어난 매매는 거의 수익이 나니까 이 양반은 진짜 귀신인가, 어떻게 딱 버는 날만, 딱 추세 나는 날만 딱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네? 그거는 이제 편향된 겁니다. 제가 손해보는 날, 그러니까 그런 날은 대부분 손절을 빨리 끊거나 아니면 빨리 역으로 타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롱이다. 롱에서 꺾일 때, 되돌림 때 롱으로 계속 전략을 취해도 괜찮을 거다 라고 올리는 댓글이니까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그걸 믿으시고 롱이라고 했으니까 되돌림이니까 나도 여기서 롱으로 들어가자 해서 손질 나도 제가 그 양반한테 뭐 하소연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선의로 올려드리는 거고 제 실시간 포지션을 공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면 돼요. 그래서 주식, 선물, 옵션이 있는데 옵션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옵션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근데 기본적인 건 이거죠. 그러니까 옵션도 알아는 둬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걸 사실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 단기 투자가 있고, 선물은 크게 뭐 손매매 시스템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저번에 그 예스 트레이더, NH 트레이더, 이제 예스 스탁에서 동영상 올려드렸었죠. 거기서 올려드린 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냥 이지랭귀지 같이 베이직 계열의 코딩을 하는 시스템이고, 일반적으로 뭐 고이드만삭스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주로 하는 것은 저는 HFT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속도가 최우선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윤강로 회장님이 윤강로니까 KR 선물인가요? 그게 거래소 건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선을 연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선물 투자에서는. 0.1초가 아니라 0.0001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전용선을 까는데 산을 뚫고 까이기도 해요. 막 1조씩 투자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머리 쓰고 해서 선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능가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얘는 분류를 했는데 선물이라고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통화 선물이나 금리 선물이나 상품 선물이나 다 어떤 선물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선물을 안 하니까, 근데 선물 비슷하게 하려면 인버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SQQQ라든가 나스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 매도하기는 좀 그렇고 SQQQ를 산다. 그것도 사실은 주식이긴 하지만 선물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제 거꾸로 곧버스에다 매수를 하고, 그것도 이제 주식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선물 개념하고는 비슷해요. 숏을 친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는 저는 주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선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HFT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저도 이걸 해본 게 없고 기본적인 시스템하고 손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옵션은 이제 제가 옵션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물어봤을 때 이제 나는 장기 투자를 해요, 나는 단기 투자를 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영조나 이봉주 같이 마라토너가 있죠. 단기 투자는 벤 존슨이나 우사인 볼트나 100m 달리기. 그러면 황공주가 100m 달리기 하면 저희보다 훨씬 잘하겠죠. 맨날 뛰는 분이니까. 근데 100m 달리기 성적이 압도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벤 존슨이 마라톤은 못 뛰겠죠.
그 근육질이 뭐 연습을 안 하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상품이 틀린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장기 투자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단기 투자는 짧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죠. 그걸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주 뭐 지금 뭐 9% 종목하고 테마주 해서 계속 올려드리는 거는, 박모 씨라고 있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주식을 이제 잘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수천억을 벌었던 게 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많은 돈을 번 적은 없어요. 장기 투자로. 저는 단기 투자로 그 수익을 낸 사람이지 장기 투자로 번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돼요. 이거를 뭐 메모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강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동영상에 부가적인 얘기를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연은 제가 3시간 생각하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3시간에 듣는 것도 힘들고 저도 힘들 테지만 중간에 한 10분 정도 인터미션 가질 거고요. 약간 이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맥락 없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건 시간 조절하신다고 보면 돼요. 저 양반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얘기 끊고 다음 중요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로 넘어가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매매 사례에 대해서 이제 권이라고 쓴 건 제 얘기고요. 저기 수익을 많이 냈던 분들이에요. 뭐 여기 유, 목, 권, 뭐 이렇게 쫙 있죠. 이 사람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 못 할 수도 있는 거는 동영상에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게 25년간의 한국 시장 분석. 이게 제가 보니까 2012년에 이걸 내용으로 강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입문을 1989년에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 얘기 아닌데. 손익비. 자, 손익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걸 할게요. 손익비라는 것은 수익분의 손실입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수익만 생각을 하시죠. 저거는 이제 그냥 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이 낸 게 1,100억이에요. 손실이 난 게 1,000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순손익은 100억을 벌은 거죠. 이런 손익비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이런 손익비가 나오는 건 대부분 이제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이에요. 제가 만약에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수익이 1,100억이 나고 손실이 1,000억이 났어요. 그래서 순익은 100억이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1.1이죠. 이 사람은 좋지가 않죠. 이건 언제든지 손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손익비가 높은 게 좋죠. 대부분은 저 수익에만 집중을 해요. 왜?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순손익은 수익 마이너스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상승장이었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던 시기 빼면은 거의 상승장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면 수익을 더 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같이 하락장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게 이제 고민인 시기가 오실 겁니다. 그때는 저 손실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면 손익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PF가 1.1보다는 11인 게 더 좋죠. 근데 저렇게 되면은 밑에 분은 레버리지를 너무 안 써서 수익이 적은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에피소드인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세요? 연도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때가 제가 처음, 이거 얼굴 나오는데? 이때가 1989년,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 주식을 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승인가 하면 1988년 뭐가 있었죠? 88 올림픽. 88 올림픽을 맞으면서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거에 딱 끝물에 들어간 거예요. 왜? 내가 원래 주식 투자하던 사람도 아닌데 주식이 좋대. 그래? 주식이 좋대. 그래? 주식이 좋대.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좋대. 계좌 만들고 막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벌죠. 잘 벌었는데 이게 1,000을 찍었죠. 1,000을. 저는 이때랑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은 달라요. 하지만 전 똑같다고 봐요. 수급이나 사람의 심리 상태나 매매하는 거는 대공황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공황 때 이래 미국 상황이랑 지금의 미국은 차원이 다르다. 안 그렇습니다. 옛날 뭐 몇백 년 전에 튤립 사태 이런 거 있죠. 튤립 하나에 지금 돈으로 뭐 1억, 2억, 3억. 그거나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원시인은 아니죠. 2000년 전이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1000을 찍었는데 보시면 이게 500이에요. 무섭죠? 지금 3000이죠? 15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징글징글 맞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이제 물렸겠죠. 저도.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에요. 끝까지 버티다가 주식을 왜 해? 이때는 더 심했었죠. 지금은 훨씬 정보라는 것이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스마트해졌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진짜 뒷물에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500까지 떨어져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은 이건 사기다. 주식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1000이었을 때 500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 거는, 이때 이제 이거는 IMF로 떨어진 거고요. 이건 이제 닷컴 버블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닷컴 버블 꺼지면서 내려간 거고, 이때 한국이 상승이 크게 나온 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한국이 제일 큰 수혜를 받았죠. 그때 올라간 거고,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 때 내려간 거고, 이때 이제 엄청난 그 양적 완화, 돈을 억수로 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맞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쏟아부면서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생기면서 이제 급락하고, 한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갑자기 막 난리치면서 올라갔죠. 이게 이제 된 건데, 이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제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90년에. 삼성전자가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1등 되는 그 전자회사였지만 좋은 회사는 아니었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제가 2월 28일 날 이제 삼성전자에 딱 갔어요. 연수를 뭐 20 며칠을 받고 딱 입사해서 다음 날이 3일절이잖아요. 내일 나와야 되나요?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3일절인데 출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출근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3월달 내내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요일도 다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3월달에 하루를 쉬면서 주식하기가 어렵죠. 회사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막 노동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저는 이때부터 어떤 회사에서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하자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콤이라는 회사로 이때 이직을 한 거죠. 근데 데이콤은 격주 휴무제였어요. 지금은 토요일 날 다 노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주 휴무제인데 그냥 회사를 옮겼습니다. 근데 옮긴 이유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통신회사니까 뭐 좀 주식하기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이때 HTS도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주문을 내려면 객장에 나가서 주문표 쓰든가 아니면 전화로 무슨 종목 몇 주 얼마에 내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썼냐면, 가끔 이제 투자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직장을 옮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시간도 없고, 그 토요일 날 좀 쉬면은 토요일 날 객장에 나가서 주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9번 누르면 외부로 나가는데 거기서 주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장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가서 주문을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직장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라면 내 투자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취업이 굉장히 쉬운 한국이 고성장 시대였고, 지금은 너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어렵죠. 자, 여기서 책을 쓰다. 이런 거 얘기는 에피소드인데, 일단 저렇게 돼서 이제 단기 투자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를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그 표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89년에 입문을 하지 않습니까? 입문을 해서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97년에 한 6천만 원이에요. 많이 번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 없이, 근데 그거는 있었죠. 저 기간에 아파트 청약 때문에 아파트로 중도금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기보다는 월급을 먹은 게 이게 6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자, 97년이 무슨 시대냐 하면은 인터넷이 이제 슬슬 이제 시작되는 시기예요. 인터넷이 시작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해졌어요. 그전에는 전화로 막 했었죠. 그리고 제가 입문했을 때는 4989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샀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 삼성전자가 내 결제가 돼서 잔고로 들어오는 날, 그러니까 이틀 후에나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타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불가능한 시대였고, 자, 그 제도가 풀렸고, 인터넷이 되는데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데이터 통신을 하는 회사니까 인터넷을 쓸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쓴 거는 99년 4월이에요. 하나로통신이란 제가 다니던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HTS라는 게 이제 슬슬 나타나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게 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가 이제 이거거든요. 12억이었는데 그러니까 2,700만 원이었는데 12억을 벌었다는 거죠. 잔고가 이게 연말 잔고니까 이게 엄청나게 벌었죠. 4,300%니까. 이건 딱 주식만 하던 때예요. 주식만 하던 때. 뭐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벌었지? 운이 좋았나? 운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기에 제일 먼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버는 거죠. 그 매매 기법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97년에 이게, 이 당시에 인터넷은 이런 거예요. 하이텔, 뭐, 천리안 이런 거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집에서는 전화해선에다가 삑 하면 삑 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느리죠. 속도가 막 9600 bps 이러니까 그걸로는 텍스트 형태의 주문밖에 못 내요. 근데 얼마나 편해요. 전화로 내던 거를 텍스트로 주문을 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매매 기법들을 왜 그런 걸 썼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억 1000까지 올라갔어요. 오, 많이 벌었죠. 거의 90% 벌었잖아요. 더군다나 IMF 때 아닙니까? IMF인데 돈을 벌었어요. 굉장히 잘했죠. 이때. 잘했어요. 근데 이제 잘한 게 이제 독이 되죠. 이제 이때는 단기 투자만 했었고요. 1억 1000을 벌었는데 IMF가 이제 보면은 고가를 치고 이제 막 하락을 하죠. 막 하락을 하고 이게 이때가 고점이라기보다는 이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98년. 근데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반토막 거의 가까이 났네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간까지 또 올라갔었어요. 근데 587에서 277까지 뭐 지수가 뭐 끄떡하면 반토막이에요. 277까지 내려가는데 이때는 단기 투자한 방식이 뭐냐면 상한가 종목만 내 잔고에 남겨두자였어요. 상한가가 아니다 하면은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그 용어를 30년 전에 거의 처음 얘기를 꺼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이거죠. 어떤 주식이 내일 올릴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오늘 14%가, 그러니까 요즘엔 30%죠. 28%가 올라서 끝났어요. 그럼 얘 내일 올라가요, 내려가요? 모르죠. 근데 사실은 조금 알 수는 있긴 해요. 이렇게 이 추세나 뭐 기술적 지표나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근데 내일도 확실하게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한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더 올라갈 힘이 있는데 가격 제한 폭이라는 규정에 묶여서 요 가격까지 밖에 못 올라 하고 끊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일 갭상승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모든 상한가가 그렇진 않아요. 막 억지로 끌어올려서 상한가 한 거는 개파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한가 가격 제한폭 자체가 좀 낮았었고 조금 강한 상한가는 조금만 연구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재료가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빨리 상한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매매 기법은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이 통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상한가 종목을 갖고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발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서 IMF라는 시대를 이렇게 높은 수익을 냈죠.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놀랍죠. 책을 왜 썼냐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 연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인가 이제 거기 틀어박혔는데 대부분은 이제 같은 회사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의가 오후 5시에 끝나면 다 밖으로 술을 마시러 나가요.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할 거 없는 거를 잘 참지를 못해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써보는 건 어떨까? 왜 뜬금없이 갑자기 책을 썼냐? 제가 책을 꼭 내고 싶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명예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신춘문예, 시나리오 이런 것도 막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뭐 수필 이런 거는 1등도 하고 막 여행 이런 거는 1등을 해서 하와이도 와이프랑 갔다 오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글은 쓰는데 순수 문학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돈을 다 벌 텐데 시중에서 보면 책이 없었어요. 지금은 증권책이 되게 많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식 서적이라는 게 이제 일본 서적 그 약간 번역한 거랑 무슨 기술적 분석 책 워렌 버핏 책도 있는지 한 5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내면 책 보는 사람들이 되게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착했죠. 이게 대부분은 나만 아는 비법이니까 이걸로 나만 잘 벌어야지 그러는데 근데 이게 책을 그렇게 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책을 쓴 건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책을 하나 쓴다는 것은 내 안에 이 머릿속에 그거를 다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고 체계화시켜서 사실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것도 그때 책을 쓰면서 이때 다 구체화가 됐던 것 같아요.
다 정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려면 책을 한번 써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책을 써서 출판사에다 그냥 팩스를 막 들이밀었죠.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와요. 당연하죠. 제가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통신회사 다니는 직원이, 이거 책을 내겠다고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제 중소 출판사에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경영베스트라고. 그래서 책을 냈는데 대박이 났죠. 이게 경제 경영서 2위까지 올라왔었어요.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그런 책이 없었고, 좀 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진짜 같은데? 얼마나 이게 블루오션에 대한 가장, 물론 아주 심층적인 건 제가 거기서 밝히질 않았죠. 근데 그걸로도 엄청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근데 IMF 때 이렇게 되니까 상한가 종목만 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한가가 없는 거예요. 거의. 상한가도 허접한 상한가.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수익을 못 내면 땡큐죠. 아니, 지수가 지금 막 799에서 277로 가는데 손실이 안 나면은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사람이 이게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뭐 없을까 하다가 이제 구렁텅이에 빠진 게 선물입니다. 이제 쓱 보면은 선물이란 게 있네? 선물 시장이 96년 5월 3일에 오픈됐어요. 따끈따끈한 시장이고 엄청난 개미들이 몰려들었었죠. 거기에 이제 제가 발을 담근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험으로 이거 50에 숏을 치면은 45가 되면 와 3천만 원을 버네? 이거 뭐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돈을 딱 들고서 뛰어드는 거죠. 선물 시장에. 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잃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 잘하고 있었던 거고, 솔직히 이때 이 돈을 가지고 2,7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으로 99년, 사실은 98년 10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12억이 아니라 못해도 한 20억, 30억은 벌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참지 못한 거죠. 욕심 때문에. 난 계속 수익을 내야겠다. 내가 모르는 분야로 해서 손실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더 안 하고, 난 주식을 이렇게 잘하니까 선물도 잘할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종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 축구를 잘한다고 뭐 야구 시합에다 손흥민은 운동 잘하니까 야구 시켜도 잘할 거야. 일반인보다는 훨씬 잘하겠죠. 근데 프로 경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1억 1천만 원이 2,960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딱 2주 걸렸습니다. 2주. 2주일 만에 다 잃은 거예요. 선물에. 그것도 이제 토요일 날 격주 휴무라고 했잖아요. 하나로 통신에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매매를 막 사고 팔고 하는데 어느 순간 증거금이 모자릅니다. 딱 이게 뜨는 거예요. 딱 봤더니 잔고가 2,960만 원이야. 3천만 원이었거든요. 최소 증거금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확 난 거죠. 아, 내가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잖아요. 망한 거죠. 저는 이때 진짜 망했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쇼킹하게 망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해보면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내가 주식에서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래서 이미 책은 넘겨준 상태였거든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뭐 미친놈같이 막 뭐 선물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선물 투자하시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 매매하는 선물은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옆에서 보면 다 맞추죠. 아, 오늘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요. 그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저는 진짜 선물 투자를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돌을 닦고 있구나. 어디 절에 같은 데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정신수양이 진짜 내가 너무 심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960만 원이 됐는데 대부분의 이때 이제 더 망할 사람들은 아파트가 있었죠. 여기 아파트 저기 청약 받는다고 아파트에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때려박기를 해서 물타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했던 것 같아요. 아, 완전히 망할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저 때 제가 받은 대출이 유일한 게 우리사주 대출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갚았어요. 2,960만 원이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망하면 빵이 되는데 내 잔고에 빵이 찍히는데 월급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장은 계속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잔고가 0이 됐을 때 빚이 남는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예 몰빵을 했으면 더 벌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회복을 못하죠. 여기서 때려 박아가지고 더 해서 했다가 더 해봤자 선물로는 더 망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더 이제 끔찍한 건 10월부터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을 못 먹었죠. 저는. 왜? 멘탈이 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때도 사고 쳤는 거예요. 사고 쳤잖아요. 사고 쳤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나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누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죠. 좋은 얘기도 아닌데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한테 눈물의 질질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와이프가, 걱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암 선고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암 선고를 받았는데, 얼굴이 그 2주 동안 완전히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병이 아니라 돈만 이런 거라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참, 개과천선을 했죠. 근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99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이게 주식 투자나 해볼까가 아니라 목숨 거는 건 좀 말이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했죠. 저 때는. 여기서는 단기 투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선물 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여기서 이제 단기 투자를 이때 어떻게 벌었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분할 매수랑 코스닥 1번 주문이에요. 분할 매수라는 것은 주문을 나눠서 내는 거죠. 상한가 종목을 한 번 내면 100주가 잡히잖아요. 이 매매 기법은 지금 안 쓰입니다. 한 번 내면 100주가 잡히는데 시험 삼아 5번 내니까 500주가 잡히는 거예요. 이거 100주가 잡힐 최소 수량으로 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500번을 냈어요. 500번을 따다다다다다. 근데 지금은 따다다닥으로 내니까 금방 내는데 그때는 종목번호 치고 매수 수량 치고 가격 치고 딱 치고 딱 치고 딱 그걸 500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쌍용 자동차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내죠. 집에서는 인터넷이 안 됐었으니까 이때부터 된 거 아니에요? ADSL은. 근데 그 방법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30번 이상을 내면 불공정 거래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 거래소에서 너무 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번 주문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9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그 제한이 없었죠. 어느 정도를 가져갔냐면 그때 박정현 씨랑 통화하면서도 했었는데 정현 씨 뭐 그거 잡았어? 네, 잡았습니다. 몇 주나 잡았어? 그러면 얘기하면은 저랑 그 사람이 잡은 게 막 40%예요. 상한가 종목일 때. 엄청나게 잡은 거죠. 돈이 많을 때도 아니에요. 한 5억 정도인데 그만큼 잡고. 그러니까 요 정도 내면 그러니까 아예 안 잡히는 수량 내면 아예 안 잡힐 거 아니에요. 딱 요걸 680주로 500번을 내자. 그러면 5만 주 잡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상한가, 그러니까 내가 단기 투자를 할 때 딱 오늘 장이 끝나면 오늘 샀어야 되는 종목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걔가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더 확실한 거죠.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를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도 상한가 치는 종목은 오늘 얘가 상한가로 갔어요. 아니면 뭐 29% 시작했다가 상한가로 탁 들어갔어요. 얘를 잡을 수 있는 가능한 시기에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걸 역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때도 궁금해가지고 증권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상한가 종목 보니까 이때는 막 처음에 시작할 때 6%, 8% 그랬죠. 6%, 8%였다는 것은 연속 상한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30% 오를 거를 닷새에 걸쳐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상한가 종목을 잡기 위해선 뭐 상한가를 사면 일단 돈을 버네. 어떻게 사요? 증권사 저 담당 직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권사에는. 물어봤더니 상한가 주문 그거 내도 거의 안 잡혀요. 거의 안 잡히는 거죠. 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잡는지. 그래서 제가 모르는구나 얘는.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증권사 다닌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막 아줌마들 뭐 막 아저씨들한테 요거도 먹으면서 막 거기서 일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주식을 잘하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걔들한테 물어서 보기보다는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막 전화 걸어서 막 거래소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거래소 전산소에 직원이 있잖아요. 상한가 종목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낸 게 분할 매수. 그거는 뭐 솔직히 그냥 하면 아는 거고. 두 번째가 코스닥 1번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분할 매수도 아니고 1번 주문 낸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근데 지금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NXT가 그렇죠.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체거래소의 블루오션에 접한 거예요. 과거랑 상따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이제 9시에 장 열려서 상한가 종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사실 저는 그 크게 매매는 안 하거든요. 대체거래소는 조금만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따를 제대로 하려면 대체거래소에서 100% 잡아야 됩니다. 특이한 게 가장 일본은 VI만 발동시키고 체결이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1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독식이잖아요. 독식. 분할 매수가 아니라 다 잡는 거예요. 제가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와이프한테 시켰죠. 잡아주세요. 잡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1번이 들어가면 10,000원 줄게. 그러면 2번 잡으면 다 안타까워하죠.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와이프는 집에서 잡고 저는 회사 가서 직원들 보고 일찍 나오라 그래서
주문창 띄워주고 요거 눌러. 근데 그게 시간이 누르는 거니까 10초면 돼요. 그래서 1번 일단 잡으면 10,000원, 50,000원 주고 이걸로 체결이 되면 10만 원 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다 해서 계좌를 한 10개인가 만들어가지고 10군데 정도로 주문을 막 나눠서 냈어요. 그때는 잘 잡힌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가 많이 잘 잡혔고요. 왜 잘 잡히냐면 결국은 주문이란 게 가장 빨리 도달해야 되죠. 증권사에서 거래소 그 체결 시스템으로. 그 체결 시스템으로 가장 빨리 열리는 증권사가 어디냐. 그건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매매 기법에는. 어떻게 제가 접근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찾아보는 거예요. 상한가 잡아간 증권사 기록해서 놓고 뭐 예를 들면 신흥증권이 잘 잡혀. 아니면 뭐 리젠트 증권이 소형 증권사가 좀 빨리 잡히더라고요. 그 안 잡히는 증권사는 끝끝내 안 잡혀요. 그런 대로 1번 낼 필요가 없죠. 1번 잡아도 안 잡히니까.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이때 5월달인가 이제 2,700만 원이 잘 벌어가지고 7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저는 이때 장기 투자 안 했어요. 그냥 단기 투자만 했죠. 상한가가 엄청 많은데 장기 투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상한가. 오늘 팔고 그걸로 또 잡고 가서 유해 반도체라는 종목이 5월달인가 액면 분할했어요. 5,000원에서 100원으로.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하면은 막 상한가 치고 이랬어요. 근데 얘는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예상 체결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1번을 내는 거예요. 1번을 내서 상한가가 아니기 시작해서 그걸 다 잡히면 손실 나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미리 예측해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유해 반도체를 미수 몰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이었는데 5번 상한가를 가서 다 이제 5회 지나고 정산해 보니까 2억 5천이 됐더라고요. 자산이 는 거니까 되게 2억 정도 벌었다니까 별로. 저는 이때 되게 진짜 자산이 3배가 는 거잖아요. 종목 하나로 미수 몰빵. 근데 미수 몰빵이 중간에 돼가지고 돈이 모자르잖아요. 돈 채워놔야 되니까. 이제 증권사에다 얘기하니까 조금 지점장이 좀 채워줬고. 그때 누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안 채워줬어요. 저도 돈 2, 3천만 좀 꿔주세요. 바로 갚을게요. 안 돼. 딱 그래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기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모르는 건 아니죠. 정윤 씨나 이런 단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서 조용히 입 다물고. 일본은 그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서 1번 잡혀서 잡아가는 거라. 이건 매매 기법만 알면 돈을 버는 거였죠. 그런 거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특히 단기 투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은 매매 기법 이런 게 아니고 단기 투자에서는 그런 기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계속 상한가에 묻어간 거예요. 근데 장이 워낙 좋은 장이니까 상한가가 많아서 이렇게 번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2000년이었습니다. 닷컴 버블이었죠. 99년까지.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 2000년. 보세요. 2028이었는데 504가 됐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3000인데 1500이 된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어요. 코스닥은 이따 지수가 나올 텐데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코스닥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00이었는데 500인가로 끝났나? 그럴 거예요. 약간 숫자는 틀린데 4분의 1 토막이 난 건 확실해요.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절대 반토막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 있죠. 일단은 뭐 반토막에 떠나서 상폐되는 게 거의 100여 개 이상이 나오고요. 이때 쓰레기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됐었죠. 그리고 10만 원이었던, 최고가가 10만 원이었던 주식이 1,000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1,000원이면 그때 10만 원에 사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90% 손실이 아니라 99%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수익이 났네요. 여기서는 12억이었잖아요. 이거 저기 되는구나. 네? 직원. 이거 화면 안 보이셔도 되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틀리다 그러잖아요. 장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장기 투자는 이 나라가 내가 투자할 만한 지금 시장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 주식 투자를 이 자동 꺼짐을 막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장기 투자는. 종목 선정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상한가 종목 강한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많이 알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손실이 안 난 거는
당연히 제가 장기 투자를 안 했고 단기 투자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에도 뭐 그런 거 있죠. 막 그 선거 관련주 이런 거 막 오르잖아요. 막 쓰레기 같은 주식들도 막 오르잖아요. 오르는 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좋은 주식들은 떨어지죠. 2000년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상한가 친다? 그러면 다 이 꾼들이 그 강한 쪽에만 몰리기 때문에 일단 강한 상한가로 끝나면 그 다음날 갭상승은 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잘했죠. 저는 이때보다 이때가 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 시장이 너무나 좋은 시장이었고 제 투자 기법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고수들 수익 많이 내셨들 수익을 내는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쓰는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매 기법이 시장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내가 하는 사람인데 장기 투자가 뭐 미국 시장 같이 우상향을 강하게 하는 시기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 버는 건 아니에요. 시기를 잘 만난 거고, 물론 그 나라와 그 시기에 그분이 투자 결정을 한 건 잘한 거지만 그 사람이 어쨌든 액션에 취해서 한 건 아니죠. 근데 단기 투자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시장을 쫓아가야 돼요. 그 대신 단기 투자의 장점은 이거죠. 하락 장세에도 잃지를 않고 오히려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극명한 차이인데, 만약 내가 직장이 있거나 계속 뭐 HTS를 보기 힘든 상황이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전 주식이 그 주잡이 아니라 직장은 부업이고 주식이 주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원래는 장기 투자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간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 정도에 이제 수익률이 줄어들죠.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자금이 커졌잖아요. 이게 2,700만 원이니까 4,000%지. 이게 막 27억인데 이렇게 4,000%가 나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라는 게 내가 기껏 사봐야 한 5억, 4억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억, 100억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키움 교보창구가 뭐 100억을 샀다가 팔았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못해요. 담이 작아서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또 조바심이 나는 거죠.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단기 투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박정희 씨는 이때 이렇게 그 사람은 장기 투자 쪽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몇 천억을 벌었는지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저는 그래도 장기 투자는 안 돼. 두 번이나 봤잖아요. 우리 천 찍고 나서 4년 동안 500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 닷컴 버블 때 무너지는 거 보고 주식은 장 좋을 때 들어가서 먹고 장 나쁠 때도 살아남으려면 단기 투자만 해야겠다. 이게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아예 제껴놨었어요. 장기 투자하면 안 돼. 그러고선 돈이 남으니까. 예를 들면 47억이면은 이 중에서 한 3, 4억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40억은 잔고에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얘는 얘를 써서 안 하고 남은 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이렇게 덩치는 커졌는데 하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매매했다 막 팔고 이러면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불공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거래소에서 조사당하고 뭐 금감원에서 조사당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 생각했던 게 선물이랑 옵션이라를 투트랙으로 하자. 왜? 큰 자금이 굴리기에는 선물 옵션이 좋다. 하고 이때부터 이때 D인 게 있죠. 공부가 많이 됐죠. 섣불리 하면은 망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물하고. 근데 선물을 일단 생각하는 거는 망했잖아요. 선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망했을까? 내가 머리가 나빴나? 머리가 나빴던 것 같진 않아요. 주식도 잘했잖아요. 성과도 내고. 투자에 그게 재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노력을 안 했나?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나름대로 그 당시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도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닌 선물 투자라는 것이 뭔가 다른 걸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찾았죠.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은 두 가지예요. 일단 얘는 내가 코딩을 해둔 대로 주문이 나가잖아요. 매수랑 매도랑이 나가고,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지 않죠. 근데 사람이 손매매를 하면 지금 내도 되나? 과거에 막 손실 났던 기억이 많으면 찍는 순간 사지고 떨어지는 거 막 이런 게 고민이 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코딩을 해서 자동 매매에 걸어놓으면 얘는 그냥 나가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저주저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빠르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손절할 땐 더 크죠. 이 정도 손절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10에서 샀는데 209가 돼. 그럼 손절해야 되잖아요. 손실 나 있는 상태고. 버텼더니 다시 210으로 가.
아이고, 기분 좋다. 그래서 딱 아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이제 2210에 샀는데 209가 됐다가 200까지도 떨어지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손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탑을 걸어놓고 그걸 취소하면 안 되는데 막 가까워지면 살짝 취소를 해요. 그걸 극복을 못 해요. 인간은, 저는 단언을 해요. 그걸 극복을 하는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멘탈이 강하신 분은. 그래서 시스템이 손매매가 확실히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딩은 매일매일 고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자동 매매 체결시키고 내가 손절할 때 손절하고 하는 거를 시스템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 시스템으로 해보자 하고서 시스템을 준비를 했어요. 시스템. 지금은 뭐 시스템 트레이딩 치면 유튜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때는.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제 외국 서적 가지고 그거 번역하면서 막 코딩하고 막. 그때 심정은 뭐였냐면 이 로직을 하나 나한테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억 원에 주고 싶었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로직이란 게 이렇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투트랙이라고 그랬죠. 옵션 매도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두 분을 찾아뵀었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옵션 매도를 그때 유모 씨라고 한 400억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옵션 양매도 하시는 분인데 사무실에 찾아갔었는데 이제 여직원 한 명 있고 그분이 막 뭘 보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뭐 콜, 뭐에, 몇 개. 그 사람은 오퍼레이터죠. 계속 주문을 내요. 이 양반은 계속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난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 양반은 그 쌓인 게 있잖아요. 400억까지 버는 동안 400억 뭐 재벌 아직이라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몇 억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버는 거니까 아, 저런 양반들이랑 내가 옵션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흉내를 내봤어요. 막 옵션 책 사놓고 공부하고 막 공부하고 그래. 이걸 내가 주식 단기 투자를 하는데 계속 옵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양반은 옵션만 하니까. 그래서 만기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위클리 옵션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이제 먼슬리 옵션, 그거에 대해 만기주가 있어요. 만기주가 이제 목요일이죠. 월, 화, 수, 요 3일간만 매도를 치자. 월, 화, 수, 목,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4일 동안만 중심에 있는 거에서 이쪽으로 양매도를 친 거예요. 약간씩 이제 계속 매일매일 잡아줘야죠. 이게 고정되어 있진 않으니까. 그 양쪽으로 양매도를 쳐서 이때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5억 원을 했는데 2억 5천 정도 수익이 났어요. 2억 5천 정도. 괜찮죠? 노력 대비는 저는 그냥 거저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별로 한 게 없잖아요. 뭐 한 달 내내 양매도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내내 하면 뭐 9.11 같은 거 터지면 망한다 뭐 이렇게 막 걱정되잖아요. 막 오버나잇이니까. 근데 양매도의 기본은 시간같이 먹는 거라 오버나잇은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6개월을 해서 총 벌은 게 2억 5천.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50%.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삼아 5억으로 해서 2억 5천을 벌었어. 50억을 가지고 하면은 25억을 벌 수 있잖아요. 50억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기 투자는 그게 안 돼요. 내가 5억을 매수해서 수익이 20%가 났다? 50억 샀으면 20% 나겠네? 안 되잖아요. 내가 50억을 웬만한 중소형주 막 그렇게 사면 막 상한가 갈 수도 있죠. 물론 금방 깨지겠지만. 그래서 양매도를 해서 6개월 동안 했다가 그날이 왔죠. 그날이 와가지고, 그날도 옵션이란 거는 이제 종가 들어가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만기일날. 그때까지도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 25포인트인가 40포인트를 갑자기 삼성전자가 뭐 몇 프로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거래가 끊겼으니까. 이제 만기 청산만 놔뒀는데, 그때 2억 5천이 딱 손실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그냥 땡겨버린 거죠. 종가를. 그러니까 양매도를 쳐놨는데 땡겨버리니까 풋에서는 수익이 나도 콜에서는 이제 작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포인트는 뭐 이게 중요한 건 그거니까 한 방에 죽는다. 양매도가. 그래서 딱 너무 수익하고 그 6개월 동안 번 수익하고 손실, 그게 하루의 손실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동시효과 들어간 그 10분 만에 일어난 사태예요. 요즘엔 그게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프로그램 사전 예고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짧은 옵션 매매는 제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접었습니다. 그 옵션이란 게 얘도 9.11이 아마 2001년에가 났을 거예요. 그때 목동팀이라고 거기 같이 갔었는데,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9.12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깨졌죠. 9.11이 이제 다음날 폭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 3개월 만에 다 만회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9.12 테러가 나면 일단 이게 급락하지 않습니까? 양매도를 했으니까 뭐 60%, 70% 깨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이 옵션의 매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문마다 나오잖아요. 콜 50배 터졌습니다. 뭐 100배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란 게 엄청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적정한 프리미엄이 있는데 옵션이란 건. 옵션 잘 모르시나요?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리미엄이란 게 있는데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은 신문에서 계속 나와요. 요즘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코스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콜옵션이 꽤 많이 터졌겠죠. 물론 단타에 쳤으면 못 먹겠지만 뭐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콜옵션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은 60%가 깨졌어도 적정 가치보다 옵션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콜 옵션 매도자들한테는 블루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표로 정리해드린 게 있는데 버블 이후에는 양매도는 되게 그 블루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희 옵션으로는 수익을 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옵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양매도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이 중간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옵션 매수자가 다 이제 고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옵션을 매매하는 분들은 양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양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프리미엄이 떨어지죠. 아까 매수자가 많아야지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9.12 테러가 일어나면은 매수자들이 많아지니까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그 시기는 오히려 매도하기 좋은 시기다. 근데 사실 그 시기에 딱 들어갔다가 또 망할 수도 있죠. 서브프라임 때 한 번 폭락하고 서브프라임 때 2008년에 상한가 하한가가 6번을 쳤어요. 선물이. 자,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선물 상한가 하한가가 6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옵션이란 게 한번 이렇게 대박이 났으니까 한동안 안 날 거야 했다가 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9.12 테러는 이제 일회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옵션은 저는 되게 그건 나름대로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양매도 하다가 뭐 수백억 벌었다가 한 방에 날아가셔서 다시 회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결국엔 나도 정윤 씨처럼 장기 투자, 주식 장기 투자를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주식 장기 투자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옵션 양매도가 있고 옵션 매수는 사실 옵션 매수를 100억씩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옵션 매수란 건 그냥 버리는 돈이다 하고 방향이 너무나 이게 하방이나 상방이라는 게 확신이 되면 옵션 매수를 하는 거지. 그건 이제 만기일이 되는 순간 그냥 다 없어지는 휴지니까요. 이때 이제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천모의 시스템 트레이딩을 선택을 해서 사실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때 아마 한 70억 정도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전 이때 기억을 해. 2001년 10월 며칠인가 그때 시작을 했어요. 이게 뒤에도 써놨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거는 시작을 하는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70억이잖아요. 70억인데 처음에 제가 이거 몇 계약에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식할 돈은 10억 원 놔두고 60억을 들어가는데 60억이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면 다음날 60억은 못 들어가잖아요. 58억, 2억이 깨졌으면. 그래서 최대 가능 수량에서 20%를 줄여서 넣자. 그래서 그렇게 주문 냈어요, 주문을.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원래 선물 시스템을 하던 이사가 저한테 왔죠. 저는 그때 공동대표이사였으니까 선물 투자 시스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너무 엄청난 에버리지 쓰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아닙니다. 너무 크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4분의 1을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주식으로 그냥 번 돈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레버리지 엄청 쓴 거죠.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느 교과서를 봐도 레버리지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60억이 있으면 한 10억 정도에 들어가지 저같이 50억에 들어가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이게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세가 나는 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 투자 전략에 가끔 올려드리죠. 그리고 올려서 왜 댓글 투자 전략 올린 날 수익이 이 정도 났어요. 이 정도 나된 이 정도 납니다. 하고 제가 수익도 이렇게 써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반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안 났다, 추세가 안 났다, 추세가 안 났다. 이게 3일이 반복되면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비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었겠죠. 올라와서 때려 하고 쇼치고 내려오면. 근데 이 시스템은 추세 추정 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에 먹는 거라 올라가면 바이 더 올라가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꺾였다 이거예요. 손실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 비추세만 반복되진 않아요. 근데 의외로 아주 징글징글맞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돈이라 그냥 계속 해줘. 계속. 손실이 매일매일 나도. 누적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날 때도 있어요. 꾸역꾸역 한 3개월에 걸쳐서. 근데 어쨌든 보면은 비추세 되면 추세가 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추세가 크게 나면 이것도 또 오늘 추세 크게 났으니까 내일은 안 날 거야. 또 나는 날도 있죠. 연속 이틀이 났으니까 오늘은 안 날 거야. 근데 또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은 수익이 크게 시스템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끝나고 나서 리포트 성적을 보면 알잖아요. 리포트는 내가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리포트 성적을 봐요. 그래서 그래. 손실이 3일 연속 나면 그때 들어가자. 근데 그게 적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70억을 했는데 시스템을 제가 딱 야망차게 딱 시작을 했는데 60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깨져서 한 10억이 깨졌다. 60억이 50억으로 됐다. 그러면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안 했겠죠. 선물 가지고 돈 벌기 어렵구나. 힘드네. 이거 접었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요게 이제 47억이 이때 7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야? 112억. 이때구나. 2002년에 시작을 한 거니까 112억이 됐죠. 보시면 이게 수익률 대박 나고 되게 많이 나고 수익률이 확 떨어졌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지? 하고 이제 충격받고서 옵션하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10월에 시작을 해서 이만큼을 번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선물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번 거는 전부 거의 선물 시스템 수익이에요. 제가 이 당시에는 그 주식 단기 투자를 크게 안 했었죠. 일단 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5억 가지고 단기 투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때는 막 놀러 다녔죠. 막 당구 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가능한 게 여직원한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요거 그때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지금같이 예스트레이더 같이 증권사랑 연동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트레이딩을 트레이드 스테이션을 썼었는데 증권사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걔가 예비 신호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거에 들어간다. 그럼 그 들어가는 지점에다 스탑 주문 있잖아요. 요걸 치면 들어가게. 그걸 다 그 직원이 수작업으로 그걸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저는 그걸 여직원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내가 저걸 직접 하면 분명히 이상한 짓을 한다. 이상한 짓을 하면 스탑을 거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아예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거에 또 끄고 이러는 것보단 스탑을 걸었다가 손절이 가까우면 찍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고 쓱 이제 그건 이제 시스템이 아니죠. 시스템을 빙자한 이제 손매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배제시키자. 소유와 뭐 경영의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는 그 직원한테 시키면 그 직원이 막 알아서 막 취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취소했다가 그 잘못하면 파이어 당하는데 돈이 막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그래서 남한테 시켰죠. 남한테 시키는 건 그것도 유리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밖으로 돌아다녀도 돼요. 그래서 저때 막 골프도 치고 당구도 치고 근데 또 돈은 잘 벌고 있으니까 내가 딴 걸 해야지. 괜히 있으면 여기 남아있다가 야 오늘은 좀 꺾일 것 같은데 일찍 털자 이러면 결국 결과가 안 좋았어가지고 내가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선물 옵션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이 당시는 자 96년 이때는 이제 선물의 블루오션이었고요. 이때가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의 블루오션. 제가 블루오션, 레드오션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이 최근은 미국 시장의 장기 투자의 블루오션이었고요. 한국 시장은 올해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일으킨 때부터 그때부터가 그 블루오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이제 끝났어. 미국 주식만 해야 돼. 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좀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장이 지금 상승 추세인 장인지 하락 추세인 장인지. 지금 뭐 상승 추세인 장이니까. 그래서 와 이게 몇백억을 벌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벌었지? 운이 대빵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일단은 심리 상태가 망했었기 때문에 약간 독한 마음이었고 열심히 했고 시장도 좋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손실이 나요. 떨어질 때는 막 열심히 밤새워서 막 공부를 해서 종목을 찾아봤자 이거 수익 나겠습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 같아요. 이게 110억에서 2,700만 원 되는데 제가 열심히 안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어려운 데서 길을 찾는 게 더 좋죠. 다 열심히 해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골프 대회 같은 거. 다들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우승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꼭 열심히 한다고 니콜
성과가 나오는 게 투자 시장이 아니에요. 막 하락 장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돈을 지키고 있다가 상승할 때 할 수 있는데, 하락 장세에서 뭐 종목을 그래도 오르는 종목을 찾아야지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준비를 이때는 좀 독하게 했고 시장에 잘 맞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건 그거 같아요. 매매 기법을 남들보다 더 빨리.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가격 제한폭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이러면서 단기 투자라는 게 좀, 제가 안 해서 그런지 단기 투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책으로 해소가 되면서 좀 블루오션이 열린 것 같고요. 자금이 커지면은 이제 여기서 저같이 이제 단기 투자만 하기에는 자금을,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몇백억을 낸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유 씨 얘기를 해보면, 2008년이었죠. 2008년이 제가 제가 힘드시죠? 너무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20분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그냥 이게 두서없이 넘어가는데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와 같은 길을 갖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때가 2008년이었죠. 2008년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일생을 놓고 보면 몇 번의 그 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큰 포인트 때 망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99년이라고 봐요. 그 닷컴 버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뭐 꾸준히 잘 벌어가지고 이때 한 500억, 600억 정도가 넘었었을 건가? 아무튼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2008년 상반기 초에 그 옵션 하시던 분이 왔었어요. 책도 쓰신 분인데, 성모모 씨라고, 이제 나이대도 저랑 비슷하죠. 그 양반은 시스템 하는 분입니다. 시스템인데, 특이한 거는 이제 옵션 하시던 분이에요, 옵션. 이제 제 이름을 듣고 놀러 오신 거예요, 사무실로. 네. 원래는 고수들끼리도, 그래서 얼마 갖고 하세요? 이런 거 묻는 건 굉장히 실례죠. 여자분한테 나이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왠지 전 그때 상당히 좀 건방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보다 많겠냐 해가지고, 지금 옵션 시스템 트레이딩 하세요? 얼마 정도 하세요? 뭐 1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00억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큰 거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500억 조금 넘으니까, 막 이러니까, 내가 이겼다. 그러고 있었죠. 이 양반이 2008년에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옵션 시스템을 한 건데, 옵션 시스템이 왜 무서웠냐면, 이 사람이 그 100억대에서, 100억이 안 됐는데 뭐 100억이라고 하고 1000억이 된 거예요. 제 사례는 아니죠. 그래서 왜곡이나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벌었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다 망하는데, 하락장은 이제 파생, 선물 옵션 하는 사람한테 되게 좋죠. 블루오션인 게 하락장이에요. 파생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상승 막 할 때는 선물 옵션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주식 했는데 꼬박꼬박 올라가요. 선물 옵션으로 많이 벌었다 그래도, 뭐 주식 난 그냥 투자를 하지 그런 투기는 안 해. 근데 요런 거 같아요. 제가 망했잖아요. 98년에. 그거 같이 주식이 떨어지면 뭔가 없을까? 코인은 좀 그런 것 같고, 이 선물 옵션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하락장에 막 이제 신규 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지금의 그 선물 옵션 한국 시장은 그냥 레드 오션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수익 내시는 분들은 그냥 시장에 남아있죠. 리니지 같은 거죠. 고인물들만 남아있어요. 수익을 냈고 내가 딴 거 투자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하긴 해요. 예전같이 수익은 안 나고. 근데 이제 폭락을 막 하고 이러면은 주식만 하시던 분들이 쓱 옆을 보면, 와, 이거 숏을 쳤으면 돈을 버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네? 했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짜 번다. 이제 묶고 더블 해가지고 막 더 많이 돈을 쓰겠죠. 그러면 고인물들이 많은 시장에 신규로 막 유입이 되면 그때가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파생. 거꾸로 말하면 그런 장은 대부분 뭐예요? VI,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8월 5일이나 미국장 아니면 뭐 관세 때문에 흔들릴 때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란 게 흔들릴 때 파생에서는 기회죠. 이렇게 이러고 있다. 꾸준히 우상향한다. 근데 파생에서 벌기는 되게 어렵죠. 자, 2008년 얘기로 가면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성모모 씨랑 박모모 씨.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 했었죠.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자,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이 추세 추종 돌파라고 그랬으면, 2008년에 아까 상한가, 하한가가 6번이나 쳤으면 이때 수익 엄청 나셨겠네. 안 났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만든 선물 시스템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게 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하한가를 가는데 와, 그 상한가 가는 날이 아니죠. 요새 상황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가는 때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는 사람들이 있겠고 이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요만큼만 떨어져도 어디야? 숏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숏도 엄청나게 무섭게 나오죠. 그리고 올라갈 때 반등할 때도 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08년엔 9시에 딱 장이 열리면 지금은 8시 45분이죠. 한 5포인트 올라갔다가 5포인트 내려갔다가 또 5포인트 이러다가 나중에 상한가가 나중에 하한가 가는 거예요. 제가 쓰는 시스템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건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 이런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선물 상한가, 하한가 보신 날 많이 있어요? 전 하한가에 물린 적도 있어요. 선물. 하한가에 매수 들어갔다가 하한가에 못 팔고 숏으로 잠겨 있었던 적도 있어요. 주식 상한가에 물리는 거 있어도 선물 상한가에 일단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선물 시스템을 가지고는 못 먹어요. 최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이제 트레이딩 스탑을 주면 중간에 이익 실현이 돼요. 어제 내려갔죠? 근데 되돌림 할 때 꽤 크게 나서 만약에 이걸 되돌림이 빨리 털게 만들어 이렇게 코딩을 해놓은 선물 시스템은 중간에 다 털렸을 거예요. 10포인트씩 내려갔지만은.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 성모모 씨가 했던 노직은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게 없어요. 로스컷만 있어요. 로스컷. 그러니까 진입을 하고 나면 로스컷에다 거는 거죠. 그러면 저의 시스템은 여기서 숏을 쳤다? 내려가잖아요? 막 5포인트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한 3포인트 올라가면 여기서 자르게 돼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성적이 제일 좋았거든. 왜? 3포인트나 올라오면 얘는 더 올라가서 계속 이게 추세 전환될 확률이 높아. 그거였는데 얘는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추세라는 게 되돌림이 크긴 하지만 이 처음에 그거를 깨지 못해요. 로스컷까지는 거의 안 가요. 상한가, 하한가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보기 쉬운 거는 지난 8월 5일에 그걸 보시면 돼요. 8월 5일이 뭐였지? 8월 5일 날 코스닥 보시면 32포인트인가 선물 지수가 빠진 날이 있어요. 그날 보시면은 이렇게 했다가 한 5포인트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로스컷을 안 줬다는 것은 중간에 안 잘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물이란 건 10%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물 상한가가 10%예요. 옵션은 상한가, 이때 그러니까 주식은 15%였어요. 상한가가. 근데 선물은 10%죠. 그러면 선물은 10%에 딱 멈췄어요. 근데 주식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옵션도 더 떨어질 수 있죠. 옵션이라는 거의 성격상 선물은 균등하게 떨어지지만 얘는 가속으로 떨어지죠. 풋이나 콜이나. 그렇다는 건 뭐예요? 10% 선물 시스템은 10%에서 딱 멈춰 있는데 옵션은 그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두 가지가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10배 수익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 시스템으로 구현했다는 거는 되게 발상이 좋았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옵션 시스템도 만들고 로스컷도 집어넣고 2009년에 써서 거의 여기 2008년 10월에 그게 나섰는데 2008년 11월에만 100억 이상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똑같아요. 몸으로 대박이 났어. 그러면 이 대박이 났어가 많이 퍼지기 전에 빨리 초기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대박이 났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도 그런 방법을 써서 대박을 내봐야지 하면 오히려 쪽박이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오션이 한 번 터진 주식이나 똑같죠. 버블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와 이렇게 올랐으니까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져서 사는데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블루오션이 나오면 다음엔 레드오션이 나오고요. 이런 파생도 어떤 전략이 크게 먹었어. 그 사람이 이걸로 10배 먹었대. 1000억 벌었대. 그래서 그 방법으로 뛰어들면 뒷북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차분히 한 템포 낮춰서 다음에 언젠가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이거를 꼭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10년 만에 보는 드라마틱한 장이 한 달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반복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망한 것도 그거예요. 계속 숏으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났었죠. IMF 277까지였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선물을 코스피 선물요. 34에 숏을 쳤었어요. 상상 안 되시죠? 지금 얼마예요? 400인가요? 34라는 거 이제 상상이 안 되시는데 34에 숏을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지 저렇게. 근데 되게 그때 그렇게 전략이 많이 벌었었던 거예요.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무서운 게 8월 5일도 그렇고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땐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에서 숏을 친다는 게 어쨌든 그 당시엔 추세죠. 저점 추세니까. 근데 떨어질수록 이제 숏을 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걸 뭐 미리 알면야 위에서 쳤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저기 얘기만 하고 30분 거의 시간 맞췄네요. 2008년에 자 박모몽 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주식 장기 투자로 거의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이죠. 그 양반은. 다른 분들 뭐 있잖아요. 뭐 나는 뭐 방식으로 뭐 묻어둬서 벌었다. 그건 사실 저는 똑같이 그분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투자했는데도 그 정도 성적을 거둘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워렌 버핏식으로 들고 간다. 들고 가다가 우하향 맞으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을 가진 사람인데 박모모 씨가 이때 초에 그때 막 통화할 때는 한 200억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1800이었잖아요. 800이 반토막 더 났죠. 200억이었으면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저 사람은 저랑 틀려요. 저는 예를 들면 50억 있을 때 한 5억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상한가 주식. 이 사람은 묻어두는 사람이에요. 묻어두는 게 저평가주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내공합에 맞는 주식 투자 전략을 쓸 때 주식을 똑같은 형태로 하시면 안 되고 장기 투자는 저평가주와 주도주 그리고 단기 투자는 상한가, 테마주, 재료주, 급락, 단기 급락주 4개로 이제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 지금도 그건 참 참신한 발상이었어요. 지금 들으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 거의 제가 그 주창을 한 건데 저평가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30년 정도 봤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그게 있죠. 저평가주라는 게 거꾸로 말하면 니콜, 비인기주예요.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거. 그런 거는 물론 장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 나중엔 평가를 받아요. 이거 되게 싸네 하고 올라가는데 그거의 최애 약점은 뭐냐면 이때는 저평가주가 별로 없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저평가주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올라갈 때는 살 게 없고 내려갈 때는 살 게 많아져요. 거꾸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평가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됩니까?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지금 투자 방식은 다 주도주예요. 주도주를 찾아서 하는 방식인데 이 친구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런 거죠. 뭐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조선주, 뭐 하나오션 같은 거를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이건 워낙 대형주니까 4.99%를 사는 거예요. 5%는 절대 안 사더라고요. 5% 사면은 그 지분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 한참 지나서죠. 한 몇천억 넘을 때 한 10여 종목 돼요 이러더라고요. 시장의 주도주를 선택을 해서 4.99%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넌 진짜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고 그러죠. 저기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그랬나? 선배님? 2살인가 많은데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뭐 어떻게 선물을 하루에 2,000개씩 매매를 하세요? 2,000개가 지금은 증거금이 반이라 그때는 4,000개인 거죠.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저건 말도 안, 그러니까 말은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와, 뭘 믿고 이렇게 무식하게 배팅하냐 이거고 저는 그 사람을 와, 저 친구는 저러고도 잠이 오나? 몇천억씩 주식을 들고 가서 근데 이 친구가 80억까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이 다음에 이제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이제 두 가지죠. 올인 당해가지고 그냥 털고 나왔으면 80억으로 끝나는 건데 이 친구는 막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서프라임 그 하반기에서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몇천억 버신 분들 다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예전에 이 실명을 말하기는 좋고 그 점주투신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투신같이 매매를 크게 한다 해서 하신 분들인데 몇천억 부신 분들 공통점은 안 팔아요, 잘.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 매매할 때 이런 거죠. 하이닉스가 20번인가 하한가 쳤다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전에 하이닉스라는 회사로 망한다고 이제 하한가 막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하한가. 근데 막 얼마 갔었나? 지금은 액면 병합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막 100원 막 이렇게도 갔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막 떨어졌는데 동원증권 지점장하고 식사를 했었는데 자기 이제 죽겠다고 그 양반이 거의 지점 신용 물량이 있거든요. 거의 다 땡겨 썼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망하면 이 지점장도 파이어죠. 그냥 회사가 날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 죽겠다고 밥도 안 넘어간다고. 근데 이게 이제 상한가로 이제 SK가 아마 정확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SK가
인수하는 뭐 어떻게 아무튼 회사가 살아난다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근데 저는 중간에 이제 단기 투자니까 막 999만 주 이렇게 샀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상승하면 또 상한가로 시작하면 안 파는데 밑에서 시작하고 떨어지는 거를 또 팔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계속. 짤상이 아니라 막 양복 나고 막 되돌림 입고 하는데 그 거의 그래서 그 양반도 그래서 그때 기사회생 한 거죠. 물론 망할 수도 있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사람 심리는 그거 같아요. 선물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팔아요. 웬만큼 떨어지죠? 내가 산 가격이 여기야? 안 팔아요. 떨어져도 아이씨 뭐 더 사.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샀는데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막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막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본전이 되잖아요. 본전이 되면 홀라당 팔아버려요. 그게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때 아파트를 살았었거든요. 중동의 그린타운이라고. 그게 아파트 값이 한 10여 년 동안 1억 7천이에요. 계속 1억 7천. 근데 이제 돈을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 오면서 팔려고 했는데 2억 3천에 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팔긴 팔아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깡 말랐는데 그 중개사 사무실에 가니까 집도 안 봐요. 별로. 사줘 이러더니 사더라고요. 딱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이 횡보를 10년간 했잖아요. 상승 돌파가 된 거예요. 이 꾼들은 그때 나타나서 산 거예요. 이 아파트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3억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심리 같아요. 내가 손실이 났다가 본전이 되면 홀라당 팔아버리는 거. 이게 계속 수익이 날 땐 잘 그게 좀 덜해요.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야지 이러는데 선물도 똑같이 이게 힘든 시기가 오래 지날수록 본전이 됐을 때 이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지죠. 예를 들면 어느 징글징글한 주식을 한 1년간 내장고에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어느 날 얘가 진짜 플러스가 됐어. 그냥 빨리 팔고 싶은 게 사람 원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 정리를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는 섣불리 이렇게 특히 그러니까 일생을 길게 놓고 보면 지금 아니면 선물로 돈을 벌 시간은 꼭 지금 아니면 아닌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모의 매매를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고 뛰어들어야지 이렇게 주식은 아니네 뭐 파생해서 돈 벌기 쉽네 망한다는 거고요. 망하는 거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한 거죠. 많이 연구를 해서 쉬웠던 게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뭐 좋은 매매 기법이 있으면 빨리 퍼질 것 같아요. 이때는 유튜브 없었잖아요. 인터넷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오프라인적인 시대라 이렇게 한 사람이 빨리 진짜 노력해서 여기저기 알아내가지고 상한가 종목을 사는 매매 기법. 근데 지금은 대체고에서 보면은 많이 찾아보면 그런 기회가 어쨌든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더 많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는 이렇게 지수가 반토막 날 때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장기 투자는 이 두 번째 시간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거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시기를 안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50년, 60년을 투자를 한다면 딱 10년에 나는 50억 벌고 난 매매 끊을 거다 뭐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80까지 나는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로 할 거다. 그러면 일생에 이런 시기를 저만 해도 이건 몇 번을 맞았습니까? 아까 차트 보면은 90년에 있었죠. 그리고 IMF 때 있었죠. 닷컴버블 때 있었죠. 중간에 서프라임도 있었죠. 그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 그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 30년에 한 6번은 되는 것 같아요. 5년에 한 번씩은 거의 반토막 나는 장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장은. 미국장은 그보다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이제 자금이 많아지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주식 장기 투자랑 옵션은 솔직히 제가 말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선물을 한다면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시스템도 지금은 사실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왜냐하면 선물 시스템 하던 많은 분들이 뭐 자살하신 분도 많고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 돈이니까 뭐 100억씩 깨져도 뭐 그냥 하지 뭐 어차피 그냥 투자로 번 돈인데 하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돈이 아니라 이제 남의 돈을 해소하는 거라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기 돈을 잃은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이나 다른 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했는데 손실이 나면 나쁜 놈들은 또 자살을 안 하죠. 착하신 분들이 자살을 해요.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이게 이때같이 와이프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애가 죽어버려야지 하고 죽는 거죠. 우스개같이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렇게 진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를 전 실제로 제 주위에서 식사 같이 하고 봤던 분들만 해도 여러 명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 특히 파생 쪽은 더 훨씬 더 심하고요. 이게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장기 투자랑 여러 가지 말씀들 다시 드리고, 한 10분 있다가 11시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